도나우 강이 부드럽게 빛을 반사하며 도시를 품고 있고 그 위로는 고풍스러운 다리가 우아하게 걸쳐있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이곳은 동유럽의 심장이자 역사의 향기와 현대의 활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이다. 부다의 언덕 위로 솟아오른 성과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국회 의사당의 첨탑은 부다페스트를 찾은 여행객들에게 마치 반갑게 인사를 하는 듯하다. 낮에는 세첸이 다리를 건너며 역사 속을 걸어보고 밤에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부다페스트가 품은 낭만을 느끼며 골목골목 숨겨진 이야기를 품은 부다페스트 속으로 들어가 보자. 프라하에서 아침 일찍 열차를 타고서 부다페스트로 향한다. 6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열차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내 공간이 여유로워 여행에 불편함은 없지만 프라하역에서 출발 때 플랫폼을 찾기가 혼란스러웠다. 도나우 강변에 자리 잡은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첫눈에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헝가리의 혼이 담긴 상징이며 고딕 양식의 첨탑들과 대칭적인 구조, 붉은 돔이 어우러진 이 건물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웅장함을 자랑한다. 항온이 내려앉을 무렵의 의사당 건물은 밝히는 조명과 강물에 비친 반영의 모습은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허물어진 듯한 착각과 마법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헝가리 국회의사당은 헝가리의 랜드마크이자 부다페스트의 인기 관광지이며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을 견뎌냈는데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여러 번의 혁명을 겪었고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회의사당은 다뉴브강 동쪽 도시의 페스트 지역에 있는 코스트 강장에 위치해 있으며 1880년 국회는 국가의 주권을 표현하는 새로운 대표 의회 건물을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건물은 다뉴브 강을 향하도록 계획되었다. 건축가 임레 슈타인들이 건축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자로 선정되었는데 그가 선택된 한 가지 이유는 임레 슈타인들의 신고딕 양식의 설계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공사는 1885년에 시작되었으며 헝가리 건국 1000주년으로 추정되는 1896년에 건물이 착공되었고 1902년에 완공되었다. 그러나 건물의 건축가 슈타인들은 건물이 완성되기 전인 1902년 8월 안타깝게 사망하고 만다. 의사당의 건설에는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4천만 개의 벽돌, 50만 개의 보석, 40kg의 금이 사용되었으며 길이는 268m, 너비는 123m에 이른다. 건물에서 가장 높은 부분인 큐폴라의 높이가 96m에 달하는 이 건물은 2021년까지 성 이슈투반 대성당과 함께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두 건물 중 하나였으며 높이 96m의 의미는 국가의 천년기인 1896년을 의미한다.
어사당 내부 투어는 입구에서 먼저 검색대를 통과한 후 어사당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내부로 발걸음을 옮기면 화려한 황금빛으로 된 장식과 천장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젊은 디자이너인 닉사 로스는 1896년에 국회 어사당의 창문을 제작했다. 그의 모자이크 작품은 건물 특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여전히 관광 명소로 남아있다. 로스의 디자인은 가톨릭의 상징에서 영감을 얻어 19세기 헝가리 종교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거대한 그랜드 계단과 중앙돔 아래 웅장한 홀은 국가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으며 성 이슈트반 왕가는 2000년부터 이곳 어사당 중앙홀에 전시되어 있는데 헝가리의 50명 이상의 왕이 이 왕관으로 왕위에 올랐던, 그리고 헝가리의 문장에도 그려져 있는 왕관이다. 또한 돔홀에는 16명의 헝가리 통치자와 왕의 동상이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통치자 중 일부는 스티븐 1세와 성 라설로 왕이다. 중앙홀의 웅장한 계단은 896년 헝가리 국가의 천년기인 1896년을 기념하여 9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단 아래로 레드 카펫이 흘러 우아함을 더해주며 계단에는 스웨덴 정부가 선물한 8개의 스웨덴 하강암 기둥도 있다.
이곳에 오면 꼭 들러보려고 마음먹었던 곳이 있다. 체코인들의 마음속 깊이 아픈 기억을 남긴, 그리고 지금도 체코를 방문하는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아 추모하는 곳이기도 하다. 의사당 건물에서 나와 강변을 따라 5분 정도 걷다 보면 강변 두 개에 자리한 작은 철제 신발들이 하나 둘 시야에 들어온다. 다뉴브 강의 신발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말없는 희생자들의 정언이자 기억의 상징이다.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몇 달 동안 1만 명이 거리에서 살해당했고 약 8만 명이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졌다. 유대인들은 다뉴브 강둑에 줄을 서서 총살을 당한 후 얼음이 낀 강에 던져졌는데 독일군들은 처형을 앞둔 유대인들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린 후 처형했으며 그런 다음 독일군은 신발을 수거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신었다고 한다. 도나우 강둑을 따라 이어진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과거를 되새기며 현재를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길이며 흘러가는 강물과 함께 이곳에서의 기억은 오랫동안 남을 것 같다. 세체니 사슬교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서쪽과 동쪽인 부다페스트와 페슈트 사이의 다뉴브 강을 가로지르는 사슬교이다. 이 다리는 이스트반 세치니 백작의 주도로 1839년 영국 엔지니어 윌리엄 티오니 클라크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엔지니어 아담 클락이 건설했다. 다리의 이름은 건설의 주요 후원자인 이스트반 세치니 백작의 이름을 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체인 브리지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후퇴하는 독일군에 의해서 1945년 1월 다리가 폭파되고 탑만 남았는데 다리는 이후 재건되어 1949년에 다시 개통되었다. 다리를 건너면 클라크 아담 강장이 나온다. 이곳에서 부다성으로 이어지는 언덕길 또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다뉴브 강과 부다페스트 전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클라크 아담 강장에 있는 푸니쿨라를 이용해서 부다 성 입구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보이는 석조 건물들과 다뉴브 강의 고요한 물결은 과거 왕실의 영광을 떠올리게 함과 동시에 도시 전경과 강변의 풍경은 현대적 감각과 완벽한 대비를 이룬다. 부다 성 안에 발을 들이면 마치 역사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데 이곳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헝가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부다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헝가리의 역사를 품은 시간의 요새와도 같다. 강렬한 유럽의 문화적 흔적과 더불어 성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한다. 마치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헝가리의 혼이 담긴 이곳 부다성은 부다페스트가 왜 다뉴브의 진주로 불리는지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 같다. 부다성은 헝가리 왕들의 역사적인 성과 궁전단지이며 이 성은 1987년에 선정된 부다페스트 세계문화유산의 일부이다.
성의 언덕에 있는 최초의 왕실 거주지는 1247년에서 1265년 사이에 헝가리의 벨라 4세 왕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현재 궁전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은 14세기 헝가리 왕 루이 1세의 남동생인 슬라보니아 공작 스테판에 의해서 지어졌다. 신성 로마 황제인 지기스문트는 유럽 통치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탁월함을 표현하기 위해 웅장한 왕실 거주지가 필요했고 부다성을 주요 거주지로 선택했다. 건축은 1410년대에 시작되어 1420년대에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일부 작업은 1437년 왕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왕궁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되었고 후에 야노스 카타르 총리 시대에 바로코 양식으로 재건되게 된다. 일몰 시간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도시가 극적인 아름다움을 더하며 다뉴브 강가에서 바라보는 성과 국회 의사당의 야경은 부다페스트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이다. 성 스테판 홀은 부다페스트의 역사와 건축적 유산을 상징하는 부다 성내에 위치한 화려한 전시 공간이다. 이곳은 헝가리의 첫 번째 왕인 성 스테판의 이름을 딴 공간으로 헝가리 왕국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내부는 헝가리 전통 장식과 유럽 전역의 예술적 요소를 융합한 네오 르네상스 스타일로 꾸며져 있고 대리석 기둥, 건박 장식, 정교한 벽화들이 조화를 이루며 과거 왕실의 영광을 재현한다. 성 스테판 홀은 부다성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방 중의 하나였는데 홀의 중앙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어 당시 왕실 행사와 축제 분위기를 상상하게 한다. 또한 천장에는 헝가리의 전통 문양과 성 스테판 왕의 업적을 기념하는 벽화들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홀에는 성 스테판과 관련된 유물, 왕국의 상징, 헝가리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다양한 전시물이 마련되어 있다. 1897년 빌모스 줄라이는 프란츠 요체프 황제에게 헝가리 스타일의 홀을 짓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황제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하여 왕궁에 성 스테판 홀을 짓기 시작했다. 궁전 건설을 담당한 건축가 알라요스 하우스만이 역사적인 홀의 설계도를 작성했는데 하우스만은 당시에 가장 위대한 예술가와 장인을 고용하여 가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성 스테판 홀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을 넘어 헝가리의 위대한 유산과 중세 왕국의 영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부다페스트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경험을 통해 헝가리 문화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부다페스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며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 아쉬울 만큼 매력적인 도시로 내게 남겨진다. You should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back home.